다음 발언자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사전예방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원 과장입니다. 저도 앞에 순서의 발표자를 보고 많이 떨리기는 하는데 저는 자본시장의 상습적인 부정거래 세력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시장감시 파트에서 근무하면서 부정거래 사건을 일부 다룬 경험이 있는데요. 부정거래 종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기업들이 부실화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정거래 사건들이 허위 과장성 정보를 통해 주가를 부양한 후에 매매 차익을 획득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은 아무래도 부실 직전의 기업을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하거나 아니면 우량 기업을 횡령 배임 등의 방식으로 부실화하는 과정에서 주가 부양 없이도 차익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습적인 부정거래 행위는 자본시장 전반을 부실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님께서 공약으로 말씀하신 것 중 이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같은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행정 처리를 통해 불공정거래 세력들이 어떤 불공정거래 행위의 원천이 유인이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도 다 아는 건 아니어서 우리 여기 관련 참모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다 메모할 거고 또 가능한 방법을 저희 찾아볼 거예요. 지금까지 전통적인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전통적인 이제 주가 조작, 시장 질서 훼손은 이제 통정 매매, 가짜 정보 이런 걸로 주가 올린다 팔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일단 이거부터 막는 게 중요하죠. 핵심은 최소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불법을 저질러서는 돈을 벌 수 없다.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벌면 몇 배 다 더 물어내야 된다.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된다. 두 번째 하는 건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저는 그 점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확실하게 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문제는 미리 발견하고 방어하는 거죠. 사실은 사후 처리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근데 그 전에 막는 건 여기서 거래소가 첫 번째로 지금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죠? 전초기지 같은 건데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권한이나 인력이나 아까 말씀하신 건 개인 기반 감시도 가능하게 달라. 그리고 조금 전 제안은 실제로 심각하면 공식적 결정이 나기 전에 시장 거래소 단계에서 종목 자체를 거래 정지하는 건 충격이 너무 크니까 필요한 경우는 하겠지만 개별 계좌 의심되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개별 계좌들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거래 정지시키고 계좌 동결하고 신속하게 심의해서 풀어주는 절차를 만들면 될 테니까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어쨌든 부정거래 자체를 사전에 막는 거, 중간에도 막는 거, 사후에 엄정하게 처벌하는 거, 거기서 생기는 부당한 이익을 몇 배 이상 물어내게 만드는 과태료, 벌금, 징역형 이런 걸 최대한 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다시는 주가 조작 꿈도 못 꾸게 하는 게 이제 목표고 그렇게 할 텐데 새로운 기법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자본 인수해가지고 회사 재산을 빼먹는 거죠. 최근에 하나 있었죠? 제가 최근에 지금 부서는 아니고 이전 부서. 그러니까 종목이 네네. 최근에도 그런 게 논란이 되는 게 많잖아요. 자기 돈 안 들게 인수해가지고 그 인수 대금을 회사 자산을 팔아가지고 준다는 아주 중도금 형태로 나가는 경우 네. 다양한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법률 위반 요소가 있으면 어쨌든 제재하고 만약에 그게 제도적으로 지금까지 방치되어 온 영역이라면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그렇게는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불법 부정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믿어지는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대통령님께서 이 자리에서 거의 천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든든한 부분을 얻은 느낌이고요. 지금 불공정거래가 날로 진화되고 있다, 진화하고 있다, 이런 말 해줬는데 혹시 좀 이런 새로운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직원분 있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리일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영원 과장이라고 합니다. 최근의 불공정 거래 트렌드를 보면 IP를 우회하거나 다수의 대포 계좌 등을 사용하는 등 거래소의 시장 감시 및 심리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불공정 거래는 그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면서 부당이득의 규모도 증가하고 또 불공정 거래가 발생한 상장 기업 중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거래소 시장 감시 및 심리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소 시장 감시 및 심리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적절하게 확대된다면 이와 같이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는 불공정 거래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개인 기반 감시를 허용해달라 그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계정에 해당 종목에 대한 거래 정보 더하기 그 거래에 부정거래에 참여한 개인 계좌주들을 전부 감시할 수 있게 해달라. 그 예,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건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결국 사람이 패턴을 보고 분석하는 거잖아요. 유형을 보고 이게 일탈했는데 이거는 주가 조작 유형인데 이게 사람이 보고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는 건데 이런 건 원래 AI 전문이죠. 인공지능 전문이죠. 그래서 그 기술을 빨리 개발하는 게 동시에 해야 될 인력 확충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회사에서 잘 하실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요. 네. 네, 방금 대통령님께서 AI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직원 중에 아마 이쪽도 고민하고 있는 직원이 그래요?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그러시죠. 제가 아까 얼핏 떠올린 생각이라 구체적으로는 몰라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장감시제도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충분히 보입니다. 앉으셔도. 감사합니다. 네, 네. 안성현 과장이라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길진 않지만 제 근무 경험에 비춰보면은 요즘 그 불공정 거래 세력들이 좀 진흥화되고 있고 그런 진흥화를 통해서 저희 규제 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는 사례가 그런 시도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장감 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 그 해외 규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AI 기술 같은 최신 기술을 접목해서 그런 시장 감시에 활용하려는 좀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거래소도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 AI 기술 같은 신기술 도입하는 것이 좀 많은 이제 고민과 우려가 있겠지만 또 이제 대통령께서 AI 시대를 맞이해서 차세대 첨단 기술의 투자와 개발을 강조하신 만큼 국내 AI 기술 개발 발전과 함께 우리 시장감 시스템 고도화도 한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공지능화는 연구하시겠지만 지금도 일정한 패턴을 벗어나는 거 자동 감지 뭐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패턴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 눈으로 직접 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건데 맞습니다. 이거 사람 눈으로 들여다보는 세부적 행위도 인공지능에 맡기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 잠깐 드렸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이 불공정 거래, 주가 조작이나 뭐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은 인력을 대대적으로 좀 보강을 할 필요가 있고 한국 시장에서는 저거 하면 반드시 걸릴 뿐만 아니라 손해가 더 크다. 이 사람들이 다 합리적 판단을 하잖아요. 이 불법 거래를 해가지고 내가 얻는 이익, 현실적 이익 다 하고 걸렸을 때 치를 대가 곱하기 걸릴 확률. 이걸 싹 비교를 한 다음에 이 압도적으로 이익이 크면 저지르는 거고 이게 비슷비슷하거나 이게 더 크다 이러면 절대 안 하겠죠. 이 적발 확률을 높여놔야 부정거래 시도 자체를 막을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지금 단계는 인공지능 기다릴 수는 없고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게 일단 급선무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제를 옮겨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혹시 제도적이나 아니면 규제적으로 조금 더 건의사항 있으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리 2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네. 박서정 과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앞서 많은 분들이 뭐 무자본 M&A 인수나 아니면 IP를 통한 뭐 계좌 적출, 뭐 AI 이런 신기술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좀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적인 불공정 거래 유형 중에 하나의 내부자 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네, 저는 이제 심리 실무를 지금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법 규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정보 공개 시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 예. 이제 정보 공개 시점 전에 매매를 했냐 후에 매매를 했냐에 따라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그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그 기준을 보면 뭐 공시, 일간 신문, 지상파 방송, 연합뉴스 보도 이렇게 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인터넷 매체가 아직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SNS 어떤 온라인 뉴스를 이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관련 법망이 좀 더 정비가 된다면 좀 더 저희가 촘촘하고 정확한 심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보 공개 시점의 기준이 되는 매체를 현실에 맞춰야 되겠다. 네, 맞습니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 같네요. 네. 근데 안 되고 있다 그 말이죠. 대통령님께서 해주시면 좀 네. 해주시면 바로 처리하도록 하시죠. 그 뭐 해당 부서에 아마 관련 규정을 고치는 거고 입법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시행령. 네, 그럼 바로 고치도록 하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는 나중에 좀 메모를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신속한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네,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뭐 말씀하십시오. 그 자유롭게 주제를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